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휴일 오후인데요.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가지고 북한 김정은 생일 메시지를 전해주라라고 했다는 거는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고 공작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튜브를 찍고 나서 바로 북한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직접 받았다라고 하면서 음?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담화를 발표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게 되면은 그 뉴욕에 있는 미국 북한 대표부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친서를 전달했겠죠. 북한에 갔겠죠. 대화하자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정경 실장이 왔다니까 그 양쪽 안보보좌관하고 미국 안보보좌관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서 전달했겠죠. 네가 너도 한번 전달해봐 해서 뭐 하나 툭 던져준 거죠. 그걸 우리는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발표했는데 북한이 바로 야 임마 이거 우리 받았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북한마저도 우리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자 저는 그 전에 공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북한 간의 첩보전을 다룬 거였는데요. 그 중에는 HID 부대, UDU 부대 또는 과거에 그 뭡니까 그 KLO 부대들이 북한에 가서 한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국정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에이전트들이 북한에 가서 한 거. 거꾸로 이제 북한 요원들이 와서 한 거를 치고받는 공작전을 한번 쭉 취재한 걸 모아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작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에스피오니지. 근데 최고의 공작은 국가 원수가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공작은요. 총 쏘고 007처럼 뭐 귀신처럼 닌자처럼 들어가서 탁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인까지 개입할 수도 있고요. 네.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이 지나간 얘기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거 이제 폴란드 대사로 있었나요? 김평일이가 하도 이제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죽이고 막 이렇게 힘을 쓸 때 김평일이를 중심으로 김정은 제거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김평일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폴란드 대사로 있었어요. 근데 폴란드에서도 김평일은 그 나라 외사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또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나 뭐 우리의 국정원도 다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 친구가 어디 나타났다면 다 정보 보고를 하죠. 자, 그런 친구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테니 네가 북한에서 누구누구 움직여서 해봐라 이런 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 황장엽 선생이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쪽에 우리 영사부를 거쳐가지고. 근데 그분의 망명을 주도했던 분이 이연길 선생이라고 켈로 부대로 활동했던 6.25 때 그런 할아버지인데 둘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만나가지고 처음에 황장엽 씨가 일본 동경을 갔습니다. 동경에서 튀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 예민한 시점이라서 황장엽 씨가 일본에 가니까 조총련 요원들이 쫙 둘러싸는 거예요. 뭐 경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체 사상의 전파를 하러 온 사람이니까 의전을 위해서도 둘러싸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누가 또 이 사람을 위해할지도 모르니까 경호를 하고 호텔을 경호하니까 기회가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멀리서 이렇게 눈빛은 고안할 수 있어도 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화는 100% 도청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영결 선생이 황장엽 씨가 알았던 재미교포 사학과 백모 씨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북이 고향인데 그분이 이북 고향 갈 때 도와준 게 황장엽 선생인데 뭐 그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해갖고 여기서는 안 되니 베이징에서 튀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줘가지고 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베이징이구나 하고 나서 동경을 떠나죠. 떠날 때 이제 그때 자세히 보시면 KBS 기자가 찾아가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암호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베이징 갔다가 아침에 차를 타고 튀는 거죠. 딱 같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접선이 쉽지 않습니다. 김평일을 접근하려고 했던 우리 세력들이 있었는데 김평일 씨가 꼭 나오는 행사가 있죠. 거의 두문불출인데. 근데 그때 시도를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김평일을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 보지만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가가서 한국말로 이야기합니까?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접근하면 단 주목받죠.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황자엽 선생하고 이영길 선생은 서로 알았으니까 가능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적어갖고 탁 손이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여러분 저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 전달할 때 눈에 안 띄게 하는 거 쉽던가요? 여자가 탁 버리면 그걸로 3통 다 깨지는 거고 전달했다가 뭐 버려도 그만이지만 들키면 더 창피한 거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을 막상 해보면 공작이 쉽지 않습니다. 고급 공작을 하려면. 그런데 국가 원수가 나와서 이 공작을 하게 되면 저쪽 원수도 나올 거 아닙니까? 딱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켜 갖고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저는 관상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 직업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탑에서부터 바닥까지, 범죄인에서부터 위대한 사람까지.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라 그럽니다. 계급도 없다 그럽니다. 근데 참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신분, 계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체급, 격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그릇이 작구나, 정제기구나. 이 사람은 뭐 한강 태평양처럼 큰 사람이구나. 그리고 딱 보면 이 사람한테 콱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제가 바로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관상쟁이는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를 볼 때마다 키가 190 정도 되죠. 몸무게도 한 뭐 100kg 될 테고. 그 사람 보면 웬만한 사람 눌릴 것 같아요. 그 말도 달변으로 와 하고 행동도 크고 그 양반이 미국의 방송에서 그 전에 출연을 쭉 할 때 You are fired, apprentice란 프로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뭐뭐뭐를 해갖고 이제 하게 되면 자기 회사에 고용을 시키는데 아니면 파이어 시키는 건데 해고시키는 건데 그때 해고를 시키는 누군가 막 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처럼 기업체의 오너가 못 되는 거야 하고 딱 받아쳤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도전을 딱 받아치는 거. 그거 보통 기가 센 사람은 못합니다. 보통 넘습니다. 그 아들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중간 승리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라크의 기자가 우리 기자들이 대통령이나 유엔들 인터뷰하러 들어가게 되면 기자회견 들어가면 뭐 이 볼펜까지도 다 이렇게 눌러보라 그럽니다. 거기서 뭐 총알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착 찍을 때 총알 날아갈 수 있으니까 다 찍어보라 그러고 다 검사하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신발을 벗어갖고 던집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그 박정희 암살 사건, 문세광 사건을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문세광이는 한 번도 총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제법 와 있는데 그 외국인들 군대 안 가죠. 일본은 우리처럼 의무병자가 아닌 나라인데다가 제1교포들은 그쪽에 영주권을 받아서 사는 외국인들이니까 군대 절대로 안 갑니다. 총을 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일본 그 파출소에서 총을 구해갖고 분해해서 갖고 들어와서 이제 쏘는데 한 번도 안 쏘는데 정확하게 사격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중입니다. 내가 저자를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연습이 없어도 정확히 날아갑니다. 그래서 박정희 연단을 딱 때리니까 박정희가 싹 주저앉고 박정희가 안 보이니까 육려사를 쏴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는 게 11.6 문세광 사건인데 바그다드에서 트럼프 아들 부시가 기자회견 할 때 그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딱 벗어서 뭐라고 떠들면서 외치면 확 던지는데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때 아들 부시가 싹 피하죠. 그게 경호원들이 확 덮치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고 또 부시가 막 떠듭니다. 카메라 다시 일로 와요. 그때 신발 딱 들고 하는 말이 유명한 이 신발 크기가 얼마냐 누구 신발입니까? 뭐 이런 얘기. 그거는 그 아들 부시의 자서전 The Decision Point 결정의 순간들 보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가 세고 당황하지 않고 겁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돼야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끌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중에서도 더 강한 것 같아요. 트럼프 한번 봤을 때 우리 문 대통령 어떻게 보세요? 돈급으로 보이던가요? 아베하고 트럼프 세워놓으면 아베가 돈급으로 보이던가요? 푸틴하고 세워보면 보이던가요?
김정은하고 트럼프 세웠을 때 누가 더 보이던가요? 거의 아들과 아버지 뻘 나이에다가. 트럼프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번 툭툭 던지면은 나중에 글로 옮기면은 별 문장 아닌데도 그 받는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하노이에서 농락을 당한 게 김정은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 정부 사람들이 트럼프가 재작년이죠. 어느 연설에서 노벨 프라이스, 웃는 대목이 있습니다. 노벨 프라이스 받아라. 노벨 평화상 받아라. 그때 우리 정부가 무슨 공작을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노벨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본인이 생겨가지고 북한과의 회담을 잘 해줘가지고 남북관계가 잘 되도록 하라. 이런 공작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몇 분들이 가셔가지고 볼턴의 보좌관을 만나서 한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속지 마라 전달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게 된 노벨 프라이스 하면서 씩 웃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노이에 가기 전에 아베하고 전화를 합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걸 밝히는 게 있어요. 내 친구 아베가 나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줬다. 아름다운 얘기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 그럽니다. 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아베에 대해서 일본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베가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뭐야? 딸랑이 아냐? 너 임마 미국 놈 딸랑이야? 이런 비판들이 나고 우리나라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아, 정말 트럼프가 노벨상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구나. 고급 공작입니다, 이건.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미북 회담이 잘 될 줄 알았죠. 그때쯤 우리 대통령이 전화를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북 관계의 합의를 잘하시면 북한 경협에 대한 건 모두 우리가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박수치고 다 됐다 이랬겠죠. 그런데 하노이에서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변 말고 그 이외에 있는 곳에 있는 핵시설도 불능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분강, 강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예요? 김정은이는요 다 된 줄 알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북한을 떠나는 건 절대로 공개 안 하는데 평양에서 쿵짝쿵짝 하는 거 하고 기차 타고 가는 거 다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4박 5일인가 갔던 거예요. 중국 관통해가지고 자기는 가서 딱 찍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영변 핵시설 포기하면 비핵화로 받아들여서 북한 제재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를 해서 북한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웬걸 그거 말고 더 쉽게 말하면 트럼프의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 군대 가서 뺑뺑이 돌죠. 막 뛰어서 오면은 다 왔어. 아이씨 선착순이 아니었어. 시간순이었는데 너 1초 늦었다. 한 바퀴 더 또 뛰어만 아이씨 안 되는데 더 뛰어.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이거 사람도 없습니다. 왜 순간적으로 이 사람 뛰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건 기차입니다. 힘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이가 대조롱을 당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려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6월 30날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또 그때 트럼프가 뭐 설레발을 치면서 어쩌저쩌고 하면서 해죠. 그래서 안 속으려고 이제 버둥버둥거리는 게 지금까지 온 미북 관계입니다. 북한도 안 속으려고. 아 트럼프가 저기 수가 만수구나 이렇게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핵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드리는 거냐 한 번 조롱당한 사람은요 그 본인 당사자 만나면 맹 못 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잠 안 올 겁니다. 지금 저는 거의 유고 상태 반쯤 죽었다고 보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만날 때는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자, 이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솔레이마니가 죽었는데 그 자꾸 이제 쿠두스군 저는 쿠두스 부대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군 특전사고 비슷한 그런 부대라고 보인다. 해외 파병, 국내에서 안 싸우고 그런 부대 위주다. 근데 상당히 강경했던 모양이죠. 그 이란 내에서도 미국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세력 전이가 안 되도록 다 억눌러 온 나라예요. 그것도 한 100년 이상. 그래서 이란 내에서도 굉장히 미국이 경제 제재를 세게 가하니까 여러 가지 쪼개지죠. 배신자들이 나오죠. 고구려가 망할 때 중신성이 배신하듯이 배신자가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 애국을 위한 배신이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가장 강력한 솔레이마니를 없애버리면은 어쩌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애국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줬을 수도 있죠. 그걸 미국은 이미 저쪽에서 테러한 게 있으니까 딱 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것까지는 저 소설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팩트 부분인데 정말 웃기잖아요. 솔레이마니의 딸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복수는 누가 하니까? 누가 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한다라고 로하니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그리고 액션을 들어가는데 미국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는데 이라크한테 1시간 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라크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에 뭐 굉장히 휘둘리는 나라니까 미국에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하는 거죠. 해달라고 하는 거죠. 피하라고 한 거죠. 두 번째, 스위스가 중립국이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대사관이 있죠. 그 나라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스위스 대사관 통할 수 있는 그런 전통만을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 내용은 뭐예요? 지금 이란 내에 솔레이마니가 미국이 암살한 거에 대한 반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을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대응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17발을 쐈는데 정확하게 날라온 것도 없고 일부러 약간 틀리게 쏜 것 같기도 해요. 미국도 방어를 안 했어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럼 미국은 뭐 대꾸는 없었고 걔네 요구를 응할 필요가 그런 의무감도 없는데 정작 겁을 먹은 게 뭡니까?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시점에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테헤란 공에서 띄웠는데 그걸 띄워야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가야만 전시가 아니란 표가 나니까. 근데 그게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인 줄 알고 쏴서 격추를 버렸습니다. 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나 F-22, F-35를 뭐 그쪽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런 게 날라올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런 사태를 만든 거죠. 이게 뭐예요? 이미 기에서 눌린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대공작입니다. 자, 우리 북한에서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을 해요?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켜야지. 미친놈들 따라가지 마세요, 좌파들. 북한을 해방시키려면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봉기의 첫째 조건이 굉장히 강력한 일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보게 되면 적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 적군을 죽이는 벌병, 그 다음에 공성, 성이라고 하는 요즘 시티, 도시죠. 적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적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적의 전략, 모략을 끊어버리면 저절로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적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적의 전략을 무너뜨리게 하려면은 내가 벌병과 공성을 할 능력, 적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무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아무 경고 없이 미국의 기지를 이라크에 있는 걸 때렸다면 미국은 바로 ICBM을 때릴 겁니다. 그럼 테헤란이 작살나잖아요. 그러한 강력한 공성과 벌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겁을 낸 결과가 결국은 내분으로 들어가서 저게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통일로 갈 수 있는 기회고 그게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안 하고 북한을 지원해주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공작을 했던 건데 역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조롱을 당한 거고요. 한번 이렇게 심하게 당하면요. 사람 정신 못 차립니다. 저는 한국이 위기로 갈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알아요. 저도 이미 제가 한 이 말을 문 대통령은 알 거고 정의용 씨는 알 겁니다. 낭패관과 그런 것들이 북한도 이미 알고 있고 겁을 내잖아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겁을 내잖아요. 겁을 내려면 어떡하면 차라리 그 편이 되면 돼요. 네. 겁을 내는 적하고 싸워갖고 어떻게 이겨요? 그럼 배신자가 나오죠. 지금쯤 최영해가 북한 군부가 너무 강력하게 나간다고 해서 뭐 어떻게 우리 쪽랑 접근해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또 황제영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해갖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다음에 웅웅 하게 되면 항복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요 저항을 못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통합도 쉽습니다. 이렇게 뭐 연방제 통일 뭐 경제 지원 아유 그거 개풀 뜯는 소리죠. 진짜 아마추어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사건 이런 거 보게 되면 계급장으로 누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계급장으로 누른 나라예요? 국민은 다 평등한데? 자기 다 고유의 임무가 있는데 왜 검찰의 중립화를 무시합니까? 이따위가 하는 겁니다. 이따위. 자신이 없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다스릴 것 같아요. 대한민국하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나를 밟고 가라 하는 박정희 스타일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승만처럼 그래 하야라면 하야할게 하고 딱 맞설 때까지 맞서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움직이거든요. 계급장 하나 누른다고? 그거 겁내는 겁니다. 못합니다 이거. 이걸 못 이기고 있는 거는 지금 야권도 겁쟁이라서 못하는 겁니다. 대인이 없는 거죠 대인이. 근데 진짜 대인들은 지금 미국에 있고 그 다음 대인들은 중국에 있고 푸틴이 있고 아베가 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못 당할 거려. 김정은도 얼굴이 내가 보기엔 그 사람 관상도 소상이에요. 소상. 돼지상? 대단한 관상 아니에요. 눈에 좀 표독스럽긴 하지만 뭐 그 정도 인물이야. 뭐 지 출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친구 겁먹으면 금방 눈매 풀립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뚫고 나가요? 박정희나 이승만 정도 하다못해 전두환 정도라도 배심이 있어야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한국의 급변을 대비해라. 그리고 북한을 이란처럼 만들어라. 문재인 대통령이요. 서훈 국정원장이요. 이거 안 하려면 퇴임해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